자, 오늘은 우리 고3 산모 문제 중에서 15번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항은 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일단 함수를 봤을 때 어느 함수의 단원이냐면 지수로그 함수죠.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는 지금 고3 학생들보다는 사실은 고2 학생들이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함수 그쵸? 1단원 내용이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범이기 때문에 고2 학생들이 이 문항을 좀 잘 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 fx가 지금 케이스 함수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fx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자, 이 fx에 대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무슨 함수래요?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대1 대응이라는 내용까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와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1대1 대응은 우리가 1학년 때 2학기 기말고사 단원이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지금 가장 최근에 시험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험범위 내용 지수로그 함수.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가지고 낸 문항이다. 그럼 이 문제는 사실은 고3 학생들보다는 지금 고2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에서 이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고, 두 번째 1대1 대응. 자, 이게 문제인 거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1학년 때 배웠던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죠. 첫 번째,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여야 돼.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1대1 대응의 정의라고 외웠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요거라는 거죠. 1대1 대응이라는 요 조건,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자, 그러면 첫 번째, 1대1 함수를 봅시다. 1대1 함수는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 써보면 그 정의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로 대응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배웠던 게 이런 거예요.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함수들은 판정법이 가장 엄청 쉬웠는데, 판정법이 뭐냐면 가로선을 그냥 그어봐. 가로선을 걷을 때, x축의 평행인 선을 걷을 때 함수가 두 점이 만났어?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x값이 다른데 함수값은 어때? 같네? 그쵸? 그래서 사실은 1대1 함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이 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 가로선 그으면 두 점 만나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순간 가로선 그으면 두 점 만나기 때문에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못해요. 올라가면 계속 증가만 해야 되고, 내려가는 감소 계속 감소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이 문제는 지금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을 이제 물어본 거다. 뭐였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못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못해요는 사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함수여야 되냐면 연속이라는 함수여야 돼. 연속이라는 그 조건이 있으면 그 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 두 점 만나는 순간 1대1 함수가 깨지지만, 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안 붙은 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어도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1학년 때도 되게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항인데, 그게 지금 이 고3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십자선의 정근선을 갖는 유리함수라는 게 있었죠? 자, 이 유리함수가 만약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오른쪽 부분에다가 무리함수를 이 정근선의 교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함수로 만약에 그렸다. 그럼 이 함수는 지금 1대1 함수를 만족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만족한단 말이죠. 왜? 여기다 가로선을 아무리 그어도 두 점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쵸? 그래서 1대1 함수의 조건 가로선 걷을 때 두 점 만나냐? 안 만난다. 만족했다. 그럼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냐? 치역과 공역은 뭐죠? 선택된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란 말이죠.
이 공역의 실수 전체인데 이 선택된 집합이 y 값들이 실수 전체냐? 자, 여기 보시면 이 정근선 위쪽 다 포함했죠? 정근선 이하 다 포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만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 연속 함수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지금 요경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사실 fx라는 함수 자체가 케이스 함수로 줬거든. 그러니까 범위마다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함수가 등장을 해버리면 1대1 대응에서 조금 고난이도 문제인데 그걸 아무튼 간에 이 고3 3모에서 됐다. 근데 우리가 아무튼 이거는 고2 학생들이 중간고사 대비로 좀 잘 기억을 해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대1 함수와 치역과 공역. 치역과 공역은 아까 말했듯이 함수값들의 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생각을 해서 이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려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fx를 그려볼 건데, 자, 보세요. 자, f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적폐편면상에 첫 번째, 자, 케이스 함수죠. 첫 번째 함수는 지수 함수예요. 이 x제곱 마사라는 지수 함수를 p와 q의 범위의 바깥쪽에 그리는 거예요. p와 q가 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 2의 x제곱 마사 절대값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요. 왜? 알고 있는 그래프니까. 그럼 쟤는 원래 정근선이 y는 마사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죠. 그래서 이게 2의 x제곱 마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접어 올리게 되면 정근선 따라 올라가면서 정근선은 y는 4로 바뀌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봤을 때 잘 보세요. 지금 이 첫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p 이하 q 이상에 해당하는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다 그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범위에만 그리니까.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계속 걸린다는 거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공역이 실수 전체야. 그러면 치역, 함수값들도 실수 전체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근데 보니까 이 첫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이 지수함수는 치역으로 따지면 0 이상밖에 포함을 못하죠. 그쵸? 그럼 0 이상밖에 포함을 못하는 상태면은 이 함수는 지금 0 이상의 치역밖에는 포함을 못해. 그러면 과연 0보다 작은 부분은 누가 담당할 거냐 이거야. 요 치역은 누가 담당을 해야 될 거냐. 당연히 두 번째 함수인 요 로그 함수가 담당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는 a 더하기 로그 2x라는 함수가 담당을 해줘야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먼저 들었으면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은 치역을 다 담당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2x라고 하는 원래 기본 로그 함수죠. 점근선은 y축이고 근데 a라는 상수항으로 더했으니까 뭐야? y축 평행이동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뭐 점근선이 변하나? 안 변하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0보다 작은 부분을 다 포함하려면 이놈의 원래 점근선이 y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오른쪽, 점근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야? 로그 함수잖아.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가 다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얘는 보니까 범위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치역을 다 포함을 해주려면은 이 지금 정역에서 이 앞부분이 뭐가 돼야겠네요. 당연히 이 점근선 오른쪽을 다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점근선이 지금 어디냐면 x는 0, 그쵸? y축, x는 0이거든. 그러니까 이 x는 0이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오른쪽은 다 포함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p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이 p라고 하는 첫 번째 범위값이 0이라는 거예요. 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는데 y가 음수인 치역은 이 지수함수는 가질 수가 없어. 그럼 반대로 누가 가져줘야 돼? 이 로그 함수가 가져줘야 돼. 그럼 이 로그 함수가 0보다 작은 치역을 다 갖고 오려면 당연히 점근선 오른쪽은 다 포함해줘야 되니까 0보다 큰 영역은 반드시 포함해줘야 돼. 그죠? 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요 함수가 담당을 하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빨간색 지수함수도 사실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으로. 그러면 잘 봅시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Q라는 거죠. 이 Q가 어딘지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럼 Q라는 영역은 어떤 거냐면 이 초록, 무슨 색이야? 주황색 로그 함수가 끝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또 지수 함수가 시작하는 부분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0 이하에 해당하는 지금 이 지수 함수의 부분이 어떤 치역을 갖고 왔냐면 자, 여기 0을 대입하면 이 지수 함수는 0, 0 대입하면 1 빼기 4니까 3이죠. 절대값이.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치역이 지금 뭐냐면 이 부분은 3 이상 4보다 작다예요. 맞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걷을 때 두 점을 만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왼쪽에 해당하는 3부터 4에 해당하는 부분에 똑같은 점이 있으면 되는데 가로선 거서 만나는 점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요 부분은 다 삭제가 돼야 돼. 그쵸? 빨간색 함수에서 이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이 없어져줘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이 없어져줘야 되면은 빨간색 함수는 이 앞부분은 포함할 수 없죠. 왜냐면 Q 이상의 부분을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끊겼잖아요. 그 뒷부분이란 말이죠. Q는. 그런데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빨간색 함수가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3 이상이에요. 자, 이 y는 3이라는 이 값을 보세요. 그럼 이 3이라는 3 이상 4보다 작은 부분은 왼쪽에 0보다 작은 요 빨간색 함수의 치역이 담당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3보다 작은 부분도 어쨌든 누군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겠어. 요 밑에서 올라오는 로그 함수겠지. 그쵸?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로그 함수가 당연히 누구를 넘을 수는 없고 요 3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3을 넘는 순간 또 가로선 그으면 두 점 만나기 때문에 얘를 넘진 못해요. 그래서 얘가 딱 어디서 끝나줘야 맞냐면 이런 식으로 y 값이 3에서 딱 끝나줘야 맞는 거예요. 이 로그 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q라는 값을 유출을 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이 q라고 하는 이 y 값이 어디서 딱 끝나줘야 되냐면 q는 x좌표죠. y좌표가 딱 3인 지점에서 q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로그 함수가 딱 몇 되는 지점? 얘가 3이 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x좌표가 q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그렇다고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지금 풀리냐? 제 a 값이 왜냐면 x좌표에다 q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안 풀린단 말이죠.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다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빨간색 지수함수. 자, 이 빨간색 지수함수는요. 또 보세요. 이 q라는 기점을 가지고 q 이상은 또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그럼 q라는 요 점에서 그 다음은 또 빨간색 지수함수를 그리는데 이 지수함수는 또 어디를 담당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주황색 로그 함수가요. 0부터 q라는 값값이 이 q라는 값까지 어느 치역을 담당을 해줬냐면 y가 3보다 작은 치역을 다 담당을 해줬어요. 그럼 자, 종합을 해봅시다. 치역은 공역과 같아야 되니까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x가 0보다 작은 부분의 치역은 지금 3 이상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0부터 q 사이의 치역은 3보다 작다. 이 둘이 합치면은 뭐냐면 4보다 작다는 다 해결됐죠. 뭐가 남았어? 4 이상이 남았다는 거죠. 이 4 이상의 부분을 누가 해줘야 되냐? 바로 q 이상에 해당하는 이 지수함수가 담당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 전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치역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q라는 지점에서 이 지수함수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겠냐? q, y좌표 몇에서? 4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딱 일치하는 그런 1대1 대응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보면 이 지수함수가 지금 q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온다니까 자, 대입해 주시면 절대값 2의 q의 제곱이 마사가 되는 값이 4다. 지금 이 절대값 부분은 양수인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값 그냥 풀어주시면 2의 q제곱이 마사가 4니까 는 8 되는 q. 그래서 q의 값은 지금 3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여기서 a라는 값은 이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q라는 값이 지금 3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주황색 함수. 자, 여기 봐봐. 여기 계산을 해보면 흰색으로 할까요? 자,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로그 2의 3이 지금 3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값을 표현을 해보면 a는 3 로그
2의 3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답을 찾는데, 자, 지금 우리가 A라는 값 찾아냈고요. Q 찾아냈고요. P도 아까 처음에 찾아냈죠? P는 뭐였죠? P는 0이었어요. 그래서 결론. 자, 이 문제의 결론은 F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FP 플러스 Q의 값을 계산해보면 자, P는 0, Q는 3이니까 F2분의 3을 구해주세요. 근데 F2분의 3은 지금 범위로 따지면 어느 범위냐면 P하고 Q가 0하고 3이니까요. 요 범위죠. 0하고 3 사이에 해당하는 요 범위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2분의 3을 넣어줘야 되는 상태다. 근데 지금 보니까 A가 뭐였냐면 3 빼기 로그 2, 3이었고요. 3 빼기 로그 2, 3에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계산값은 3에서, 자, 이 로그 함수 둘이 뺐잖아요. 더하기 빼기니까 로그는 뺐을 때 나누기로 하죠. 그래서 2분의 3에서 3을 나눠주시면 2분의 1이고, 얘는 이제 2의 마이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돼서 정답은 2라고 나오겠다. 해서 정답이 15번 문항은 2번이다.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항이 우리가 왜 잘 주목을 해서 봐야 되냐. 지금 우리 어쨌든 2학년의 시험법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법이 지수로그 함수의 단원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 시험이었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법의 내용인 1대1 대응에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번 중간고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문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험 전에 눈여겨보자 이겁니다. 됐죠?